네, 안녕하세요. 데칸스입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개발자가 10년 지나면 누구나 마주치게 되는 생각과 현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과 함께 호갱노노 창업 이야기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림의 고수를 이제 표현할 때 이제 뭐 십수년간 칼을 갈아왔다. 그리고 그 한순간을 위해서 그렇게 갈아온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또 하나 이야기는 이제 원샷 원킬에 대한 이야기. 약간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IT 업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이런 일들이, 이런 생각들이, 이런 기회가 옵니다. 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을 알아보고 취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기회를 준비해야 되고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취해야 할까요? 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신입분들 또는 이제 국비나 이제 그 대학생들 이제 자기가 취업을 꿈꾸던 이런 IT 업계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 순간은 이제 입사해서 좋긴 하지만 개발자의 일상이 일단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입사가 모든 것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시작이죠. IT 업계에서 개발자의 일상들은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게 됩니다. 신입사원 때는 익혀야 될 것들, 알아야 될 것들, 공부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지만 이제 대리과장급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개발자는 어떤 회사든지 그 회사의 어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나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보통 기획자에 의해서 만들어짐을 요청을 받고요. 또는 영업 세일즈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을 만들고 또는 고쳐야 된다. 또는 고객에 의해서 이제 만들고 고쳐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을 받고 개발자들은 그러한 개발 요구사항에 대해서 개발하고 코드 리뷰를 하고 또 배포하고 이런 과정의 반복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스스로에 의한 개발이 아닌 남의 요청과 남의 일정에 맡겨서 그런 압박으로 다가오는데 이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개발자들이? 네, 월급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살랑살랑하진 못할 망정 거부할 수 없겠죠, 당연히. 네. 하지만 이제 개발자들 마음속으로는 말도 안 되는 요청들도 되게 많거든요. 거절하고 싶지만 뭐 말도 안 되지만 또는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으로 이거 만들어줘, 구현해줘 라고 얘기할 때 황당하죠. 이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미팅과 회의를 통해서 설득하고 또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하고 이런 과정들이 개발자들의 일상인 거죠. 또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는 것들도 이유가 불문하고 어떠한 이유로 없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개발자들이 너무나 노력한 것들 성과가 기획자에 의해서 버려지게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각자의 역할,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각각 할 말은 많습니다만 개발자 입장에서도 참으로 할 말이 많은 것이죠. 이와 같이 입사를 하게 되고 시작점이 있지요. 그렇다면 마지막 점 은퇴겠죠? 를 달려갈 때 이 마지막 점은 어디일까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누구나 개발자 또는 개발 10년 이상 또는 IT 엔지니어 경력 10년 이상 되면 겪게 되는
방향성에 대한 방황입니다. 이와 같이 매년 연차가 지나가면서 월급은 오르는 것 같죠. 월급은 오르는 것 같은데 어떤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 즉 일하는 가치나 보람 보다는, 또는 복지, 이제 복지도 중요하죠. 이런 가치나 보람보다는 단순하게 월급날만 기다리는 일들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은퇴할 때까지, 퇴사할 때까지. 자, 그러다가 회사라도 코로나 때문이라든지 감원하거나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월급날만 기다렸는데 월급날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가끔 많이 얘기하는 다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마지막은 집입니다. 네, 대통령도 하다가 그만두면 집으로 가듯이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1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여러 가지 기회가 오게 됩니다. 네. 자영업이라든지 IT 창업, 아니면 그대로 가는 거고, 또는 이직, 여러 가지 기회가 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집에 식구도 늘고 또 하게 되고, 또 자기의 씀씀이도 이제 커지고, 또 집도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월급만으로는 살기에는 미래가 안정적이지 않고, 앞서 얘기했듯이 명예퇴직 당하거나 이런 퇴직을 종용받을 수도 있고, 사실은 안정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만족스럽지도 않게 되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투잡, 쓰리잡도 하는데, 투자도 하고요. 잘 되는가요? 그리고 투잡을 뛰었던 분야가 이제 나중에 내가 뭔가를 구상하는 거하고 유사한 분야면 상관없는데, 그냥 잠깐 돈을 벌기 위한 수단, 노가다나 아니면 야간에 운전하는 거, 그런 것들을 위한 일들을 했을 때, 그건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죠. 예. 그래서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호갱노노 창업자 프라이머 데모데이 영상 일부를 4분짜리를 잠깐 듣겠습니다. 엔젤 라운드 투자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고, 그 누구도 저희를 전망 있게 바라보지 않으셨던 상태였어요. 저희는 이렇게 어렵게 받은 돈으로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드디어 집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개발자 2명을, 개발이사 2명을 영입하게 됩니다. 이 두 분도 초급, 시니어급 개발자분이신데, 라인에서 다니시던 분이랑 카카오에서 다니시던 개발자 시니어분을 제가 이렇게 잘 영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셔왔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원래 기본 구성도 개발자 2명에 기획자 1명이었는데요. 돈을 받았는데 개발자 2명을 더 뽑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선택은 아닌데요. 저희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업이라면 응당 이것저것을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지 못했고, 저희가 잘하는 것은 정말 명확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하는 것을 더 뾰족하게 만들자라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돈을 받은 후에도 추가로 더 모집했던 건 개발자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조로 시중에 널려있던 그런 정보들을, 보기 어려웠던 정보들을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시각화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었고요. 월간 사용자 수는 40만 이상 훌쩍 뛰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시리즈 A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습니다. 시리즈 A 투자도 좋았죠. 엔젤 라운드 투자보다는 VC들의 관심이 많았고요. 이 관심의 근간이 됐던 건 결국 저희 서비스의 사용자였습니다. 이렇게 받은 돈으로 나머지 분들을 영입을 했죠.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로
개발자 2명에 디자이너 1분입니다. 저희는 제품을 만들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저희 서비스 구성원에서.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장 날카롭게 다듬자였고, 아시는 것처럼 구글에서 상도 받고 정부에서 상도 받고 하나은행과 제휴도 하고, 이렇게 2년 9개월 동안 저희는 8명이서 돈 2억을 써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쓴 돈이 2억이더라고요. 저희가 급여를 얼마나 적게 받았는지 아시겠나요? 네. 그리고 나서 저희는 부동산 오토 서비스 직방에게 M&A를 당했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저도 이제 이게 뭐 막 크게 성공적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겪어왔던 걸 좀 담담하게 좀 얘기를 들려드릴까요? 원래 처음에 만들었던 장편은 이 기조가 아니라 뭘 하자 이런 거였는데, 제가 아직 그런 말을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에 호갱노노가 성장했던 주요 원인 같은 걸 좀 꼽아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동료인데요. 저희 회사는 특이하게 직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저희 8명인데 8명 중에 7명이 이사고요. 대부분 굉장한 지분을 갖고 보여 계십니다. 일부러 이런 구성을 만들었고요. 제가 1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급여가 아무리 높아도 소속감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심지어 1년에 급여가 2번 올랐던 적도 있었는데 잠깐뿐이었습니다. 한 6개월, 한 1년 지나면은 그 효과도 금세 사라지고 결국 내 회사가 아니다라는 마음가짐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가짐이 들게 했던 주요 원인은 주식 지분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지분을 공평하게 나눠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했죠. 네, 여기까지 호갱노노 창업자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사실 뭐 제가 이분을 잘 아는 건 아닌데, 이분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좀 핵심적인 그 이야기가 있어서 그거를 듣고 얘기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참고를 했는데요. 이분은 사실 대기업 다니시던 분이었죠. 카카오에서 10년 넘게 개발하신 분이고, 본인도 카카오 내에서 뭐 해커톤 같은 데서 입상도 할 정도로 자신이 어떤 IT 기술에 대해서 많은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 능력도 인정을 받았겠죠. 그런데 카카오 같은 회사에서 다니면서도 본인이 성향일 수도 있는데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안 생긴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연차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굉장히 애사심이 있겠죠. 당연히 너무나 복지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되게 자부심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분이 왜 나오게 됐을까요? 10년 넘게 다니고 급여도 뭐 1년에 2번씩 되게 많이 오른 그런 건데, 사실 연봉도 적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국 이분도 결국 그거예요.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 그러니까 남의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일을. 근데 그거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계속 할까요? 처음에는 뭐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 같은 거 이렇게 할 때는 뭐 자기 발전도 되니까 계속 해왔겠지만, 그게 반복되고 1년, 2년, 5년, 10년 계속 됐을 때 계속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다닐 수 있을까? 연봉이 계속 오름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지 않고 월급 많으니까 좋다, 그냥 계속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여기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두 가지 선택이 사람마다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월급 받으니까 그냥 간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나의 비즈니스, 나의 사업을 찾자, 이렇게 두 가지인데, 사실 창업을 얘기하기 전에 사실 IT 기술로 창업하는 게 다른 자영업보다는 어렵지 않다는 건 아시죠? 아까도 호객노노에서 뭐 2년 8개월 동안에 그 정도의 인력으로 돈을 이 정도 썼다는 건 사실 거의 안 쓴 거거든요. 창업치고는.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1번 월급 받으니까 어디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다니면 되니까. 그리고 잘리면 다시 이력서 쓰고 면접 보고 일 구할 때까지 무한 반복되는 거죠. 다시 회사 들어가면 또 일하고 월급 받고, 그리고 쭉 다닐 만큼 다니다가 잘리면 다시 이력서 쓰고. 그러니까 이게 은퇴에 가까운 나이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안 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뭐 20살, 30살, 40살, 50, 60 뭐 언제까지 이게 반복되는, 은퇴할 때까지 그런 건가요? 아니면 내가 돈을 뭐 10억, 50억, 100억 벌 때까지? 근데 월급쟁이로 벌 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 내에서의 그런 월급 받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물음표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비즈니스를 찾자.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작은 프로그램이지만 그걸 만들기 위해서 밤새웠던 기억들이 회사에서 일했을 때 그런 개발했던 기억하고 좀 남다를 거예요. 그리고 작지만 그런 걸 통해서 수익을 맛보던 기억이 있던가, 아니면 안 해본 기술이지만 내 거를 위해서,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만들고 구축해 본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 내 일처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록 리턴 받는 돈이 적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비즈니스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아까 맨 처음에 뜬금없이 얘기했던 칼을 갈고 원샷 원킬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준비했던 분들은 모두 성공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월급만 받는 길보다는 어려워 보이지만, 이러한 준비된 어떤 능력으로 장기적으로 잘만 된다면 궁극적으로 성공한 IT 종사자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일을 그만두고 여기에 매달리라는 건 아니죠. 각자 상황과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병행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손을 놓고 있지는 말자는 것이죠. 대학생분들도 취업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사실 IT는 테크 기술을 아는 게 사실은 뭐 왕도거든요. 그게 수십 년 IT 개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써먹을 기술을 대학생들이 알고 더 많이 안다면 그리고 또 그런 서비스에 그걸 적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또는 더 좋게 보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기술의 갭이 없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그런 걸 왜 못하죠? 당연히 가능하죠. 그래서 만일 자신이 준비되어 있다면 입사를 안 하고도 자기가 만들면 된다는 거죠. 정말 힘들지만. 그러니까 그런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을 갖고 내가 국비든 아니면 학교든 아니면 독학이든 열심히만 만들면 이 IT 업계는 열려져 있다는 거죠. 내 비즈니스로.
예를 들어서 뭐 가계부 같은 거를 앱으로 만든다. 잘만 만들면요. 네. 굳이 회사 안 다니고도 네. 혼자 먹고 살만한 1인 기업은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결국 개발자분들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그것은 결국은 그냥 월급쟁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아 실현을 하는 거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개발을 뭐 코딩을 하면서 막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쳐하지 않고 좀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장기적으로 이렇게 칼을 닦고 준비를 하면서 원샷 원킬을 준비하면서 내가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그런 내 필요한 기술 테크를 한 땀 한 땀 쌓아간다면 그냥 월급쟁이만 하는 것보다는 어떤 긍정적인 동기부여도 되고 미래에 대한 자신에 대한 투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회가 분명히 오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길이 두 가지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월급쟁이로 남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꿈을 펼쳐서 내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IT 개발자의 마지막은 그냥 월급쟁이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들로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한스였습니다.